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OS 17 정식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이 아이패드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참고로 iOS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설명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아이패드만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잠금 화면이 대폭 변화했습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잠금 화면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다양한 분류에서 새로운 배경화면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난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라이브 포토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움직이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의 화면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애니메이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진 셔플 같은 걸 만드셔도 멀티레이어로 지금 건물 뒤에 숫자가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또한 꾸밀 때도 아이패드는 이렇게 옆에 나타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옆에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날씨 및 천체가 아이패드에서 보기 매우 좋더라고요. 천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박력이 장난이 아닌데 바로바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대기 상태에서 연속성을 느낄 수가 있죠. 설정에 배경화면에 가셔도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모음에 있는 멀티레이어의 이런 배경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애플하면 생각나는 곡에 딱 이렇게 들어있는데 색깔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러 나라 언어에 안녕하세요를 표기해주게 됩니다. 깨어날 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누르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바뀝니다. 되게 재밌어요. 애플스러움이 느껴지는, 나가면 연계가 되고요. 참고로 이 호수 배경도 예쁜데 요거는 또 깨알같이 깨어날 때 샥 요런 디테일이 참 예뻐요. 이런 배경 화면뿐만 아니라 위젯을 바로 잠금 화면에 추가할 수가 있죠. 아이패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물론 있는데요, 왼쪽에 길게 위젯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위젯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은 이렇게 위젯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돌리게 되면 위젯 구성이 다르게 나옵니다. 상태를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세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돌리게 되면 별개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점. 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배경화면들은 포커스 모드, 집중 모드와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집중 모드에 가시면 본인이 쓰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 때 어떤 화면을 쓸 건지, 그래서 잠금 화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안녕하세요를 사용하고, 배경화면에서는 어떤 페이지만 볼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어 센터를 내려서 집중 모드를 바꾸게 되면 한 방에 이렇게 아이패드 스타일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거 연계할 수가 있고요.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물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잠금화면 설정 하단에도 이렇게 집중 모드 연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젯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처럼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는데 누르면은 기능이 동작을 해요. 또한 아이패드에서도 라이브 액티비티가 적용이 됩니다. 잠금화면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서 볼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레이블까지 짚고 시작을 하면 타이머가 이렇게 거대하게 플러스 누르면은 이제 멀티 타이머 되거든요. 아이폰 때 소개했었는데 프리셋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돌려요. 했던 내용 있으면 또 이렇게 최근 목록에서 추가하면 멀티 타이머가 동작이 되죠. 이 상태에서 나가면 대기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라이브 액티비티를 보실 수가 있고, 누르면은 멀티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현황을 보실 수가 있다. 여기서 정지하거나 없애거나 다 가능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새로운 요 음악에 요 같은 경우에도 잠금하면서 작게 나오는데 누르면 이렇게 시원하게 배경 블러와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뮤직 같은 걸 쓰셔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생 중으로 연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잠금 화면뿐만 아니라 물론 이 배경 화면에 있는 위젯들도 이제 반응형으로 동작하거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메시지와 통화 따로 나오게 이렇게 버튼을 나오게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문자를 보내는지 전화를 거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주식 위젯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티커에 대해서 뉴스도 같이 나오거든요. 특정 내용 선택하면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는 뉴스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서드파티 앱들도 배경화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반응형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칼지라고 하는 계산기 앱인데 그냥 눌러주면은 인식이 되죠. 앱을 키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누르면은 본 앱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효용성이 굉장히 증가했죠. 특히나 저처럼 애플 홈킷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위젯상에서 조명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간편하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아이패드도 물론 가능합니다. 메시지 앱을 통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액세스 하실 수가 있고, 스티커 누르면은 아이폰에서 만든 내용도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에서 이렇게 눕기따기 액션에서 스티커를 추가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거 외에도 아이패드 파일 앱 안에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여기 있는 이미지도 바로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슝 들어가는데 꿀팁이 있습니다. 무료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요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명한 무료 사이트인데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소스들이 있죠. 파일에 이렇게 띄우셔갖고 폴더 하나 만들어요. 스티커 이렇게 추가로 쓸 폴더 하나 만드시고 요거 그냥 누르고 끌어서 요 폴더에다가 넣어요. 그럼 이렇게 PNG로 저장이 되죠. 다른 것도 그냥 손쉽게 끌고 이렇게 멀티 터치하면 멀티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넣어 놓으시면은 다양한 소스를 쟁여 놓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면은 요거 이렇게 눌러서 스티커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귀여운 스티커 소스를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메모를 쓰시거나 할 때 이모티콘 키보드만 불러오면은 요 소스들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건데 키노트 작업하실 때도 물론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는 건데 맥이랑 똑같아요. 맥이랑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은 한 방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끌어다가도 넣으실 수가 있고 손쉽게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메모 앱 안에 PDF를 바로 넣고 풀로 볼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운로드 받아놓은 PDF 파일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끌어다 넣으면은 내부에 풀 PDF가 나타나고요. 옆으로 옮겨가면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그냥 애플 펜슬 꺼내갖고 여기서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장점을 바로 살릴 수가 있죠. 축소판 보기를 해서 썸네일을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셔서 바로 내용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실수했다 그러면 세 손가락으로 찍으면 취소하는 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요걸 눌러서 훑어보기로 가면 풀로 나오니까 크게 자세하게 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마크업 도구를 활성화해서 형광펜 같은 걸로 내용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완료하고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풀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핀티 줌으로 줌인 줌아웃해서 확인하시고, 물론 그냥 이 바깥에서도 도구를 불러내서 지우거나 이런 거 다 이 바깥에서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애플 펜슬로 필기 하시다가도 바로 플러스를 눌러서 스티커를 여기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펜슬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넣어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를 눌러서 다른 친구와 공동 작업에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파리 멀티 프로필로 다른 기기를 쓰는 것처럼 전환해 쓸 수 있는 게 요번에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정의 사파리 아래쪽에 있는 요 프로필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전환해 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패드에서는 전환이 더욱 간편합니다.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탭 그룹 전환하는 거 더불어 아래쪽에 프로필이 있어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 프로필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프로필에서는 다른 히스토리, 쿠키까지 별도로 갖고 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파리 하나 더 불러와요. 업무용 아이디를 별도로 쓰시는 경우에 이렇게 아이패드의 장점을 살려서 같은 사이트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개인정보 보호 차단 추천이 뜹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웹 브라우징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브라우징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사파리의 설정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브라우징 말고 일반적인 브라우징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길게 누르면 고를 수가 있어서 일반 윈도우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일반 윈도우거든요. 개인정보 브라우징은 이렇게 주소 표시줄이 까맣게 나옵니다.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파리 검색 엔진 설정에도 일반 상황에서는 이걸 쓰고 개인정보 보호 검색 엔진은 다른 걸 쓰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지금 개인정보 브라우징에서 치면 덕덕고에서 이렇게 찾아주고요. 일반 브라우징에서 검색하면 구글에서 찾아주는 구분된 사용성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기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키라는 기능이 구글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애플 서비스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도 적용이 됩니다. 애플 아이디 관리 같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로그인을 누르면 페이스 아이디 인증으로 별도 패스워드 없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프리폼,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새로운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이패드에서 애플 펜슬을 쓰실 때 상단부에 이 펜 도구를 불러내시면 도구가 이렇게 늘었죠. 자가 생겨서 자대고 이렇게 그으시면 깔끔하게 그을 수 있고요.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형광펜도 있어서 색칠하거나 꾸미실 때도 쓸 수가 있고, 만년필이 있어서 느낌 있는 필기를 하실 수가 있고, 수채화 펜으로 개성을 이렇게 살리실 수가 있는데 색이 이렇게 중첩되는 효과가 나죠. 더군다나 호버가 여기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떠있죠? 슬며시 갖다 대시면은 어떤 식으로 최종이 될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펜도 어떤 형태로 찍힐지 미리 틸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랑 지금 이렇게 옆으로 쓸 때 다르게 나오죠. 기울여서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부분도 보시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에서 쓰셨던 도형 보정 기능도 됩니다. 대충 그리시고 이렇게 딱 놔두면 보정이, 별 같은 것도 그리시고 딱 멈추면 되기 때문에 나는 똥손이다, 나는 이런 거 그리는 거 재능이 없다 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이제 프리폼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도형을 불러오는 기능에서 기존에 연결선 기능이 있었거든요.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더 간편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요 오브젝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또 추가로 이런 거 갖다 놔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기능을 이제 구석에 있는 이 연결 기능만 누르면 됩니다. 커넥터 켬 끔이 되죠. 켠 상태에서는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연결 핸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다 주면 다른 거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커넥터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 선은 터치하시면 끝단이 어떤 모양이 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되게도 할 수가 있고 기어있는 동그라미가 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도 같은 거를 이제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애플 앱 전반에 3D 모델링 파일, USDG 파일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향후 비전 프로와의 연계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요. 본인이 3D 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플 웹사이트에 있는 소스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3D로 볼 수 있는 이 기능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받아놔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렇게 USDG 파일, 이거 그냥 이렇게 눌러서 끌어서 프리폼 M에 가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이 안에 이렇게 3D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걸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3D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성능을 살린 이런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애플 기기를 넣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본인이 3D 작업한 걸 넣으셔서 다른 사람과
보시는 용도로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물론 눈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증강현실 모드나 오브젝트 뷰 모드로 쓰실 수가 있고, 이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그리기는 안 되지만 요런 거다 라는 설명 같은 거는 애플 펜슬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공유 기능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공동 작업 중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누구와 한다는 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동시에 보는 상황이 될 때는 현재 참여자라는 게 나오고 옆에 점점점이 있어서 따라가기라는 신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재밌어요.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공동 작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같이 따라가 줍니다. 드넓은 요 캔버스에서 헤매지 않게 말 그대로 따라가면서 함께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 바로 UVC, USB 비디오 클래스로 외장 웹캠, 심지어 캡처 카드까지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같은 거에도 쓸 수가 있고 게임 중계 같은 거 하시는데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저렴한 웹캠 그냥 요거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페이스타임 앱에서 아주 감성 넘치는 화질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별도로 설정해줄 게 없어요. 자동으로 외장 카메라 웹캠을 인식하거든요. UVC가 지원되면. 그래서 제어센터에 효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 흐리는 효과와 함께 조명 효과와 함께 외장 웹캠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DJI 액션캠 같은 것도 웹캠 모드가 있으니까 연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 역시 더 설레는 거는 캡처 카드 연결이죠.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를 살려서 게임기 같은 것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TV보다 반응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스위치에 HDMI 케이블을 지금 이 캠링크라는, 지난번에 소개한 캠링크라는 캡처 장비에 연결해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이렇게 지금 페이스타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장 모니터처럼 이런 게임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앱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캠X라는 앱인데요. 캠X 실행하시면 깔끔하게 이제 잘리고 이런 문제 없이 스위치 화면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잘 되죠. 정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재밌게 아이패드와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데, 아이고야. 무료인데다가 설정 기능이 있어서 지금 FHD에 60프레임으로 받는다, 오디오까지 받는다라는 거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간편히 여기서 스크린샷 뜨거나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하는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고 녹화를 해 줬을 텐데, 오우야야야야야, 오우야야야야야, 고퀄리티 캡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자세하게 다룰 영상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외부 장비를 이용해서 페이스타임을 하실 때도 리액션 기능 동작합니다. 깨알 재미 포인트인데, 이 비디오 효과에 이 리액션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트 좋아요, 오 좋아요 되죠? 쌍좋아요. V 하면 이렇게 풍선 올라갑니다. 색종이가 이렇게 쌍V 하면 나오고, 역으로 하면 잘 모르시는 건데 레이저도 돼요. 요거 그리고 아이폰 때 설명했지만 자동 수정이 파업이 됐거든요. 물론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되는데 설정의 일반에 키보드에 가시면 자동 수정을 이렇게 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 키보드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쳐도 지금 안녕이 맞을 거지? 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스페이스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줘요. 하드웨어 키보드에서도 돌아가면 이전에 내가 썼던 거에 대한 걸로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쓸 일은 많은데 약하잖아요. 자동 추천해주는, 화면상에 띄워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WEA까지만 쳐도 지금 웨어링 치려고 하는 거지? 아예 그냥 화면에 띄워줘요.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 누르면 맞아, 난 그거야 라고 한 방에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뒤로 가면 이렇게 내가 썼던 내역까지 다시 되돌리는 제한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되돌릴 수가 있죠. 암호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한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써놔야 한다거나 특정 계정에 어떤 이메일 썼지? 이런 거 궁금할 때 그냥 입력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클릭을 해주면 자동 완성이라고 나오고,
이제 텍스트 스캔뿐만 아니라 연락처나 암호의 정보를 원하는 것만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만약에 하면 특정 사람 검색해서 내용 찾아보고 특정 내용 누르면 삽입되는 편한 기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암호는 특정 검색해서 암호가 있을 때 그 아이디가 뭐였지? 그 암호가 뭐였지? 라는 거를 파란불 들어온 거를 누르면 삽입되기 때문에 단순히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둔다거나 확인해야 될 때 간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 소개에서 인물사진 심도 바로바로 바꾸는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 기기나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인물사진 찍어놓은 거 이제 불러오셔서 편집 누르고 원하는 위치 찍어주면 거기로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조리개 값도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느낌 간편하게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예고됐던 것처럼 아이클라우드 요금제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6테라나 12테라도 가능한데 애플 아이디 설정에 가셔서 아이클라우드에 가시면 저는 2테라 쓰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긴 한데 공간관리 가면 추가적인 요금 선택하실 수 있고요. 5명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있지만은 선택하신 분들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클라우드 설정에서 아이클라우드 추천 내용이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본인의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더 늘려야 될지 어떨지 다른 앱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맞춤화된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 기능을 써보실 수가 있고요. 외장 SSD나 SD카드 같은 걸 연결할 때 파일 앱 사용성도 예전에는 SSD 같은 거 전체 용량 지금 사용되는 현황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꾹 외장 드라이브를 누르면 정보 가져오기에서 어떤 포맷의 외장 드라이브고 지금 전체 용량에서 얼마나 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 안 돼서 답답하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 또한 이름 변경으로 외장 드라이브 이름 변경도 이제 가능하고요. 바뀌었죠? 또 메모리 포맷 형식에 따라서 이제 바로 드라이브를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삭제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 기존에 추가된 건 좋았는데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개선이 있는데요. 자, 제어 센터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지금 이렇게 켜봤는데 더 플렉서블하게 반응해서 사이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보다 큰 게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잡고 끄시면 이제 전부 다 폭넓게 위치를 바꿔 놓으실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아이폰 앱도 전부 다 훨씬 쓰기 좋아졌는데 길게 해보면 거의 꽉 차게 나오죠?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지금 상단하고 아랫부분하고 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 앱을 띄워보니까 추가된 바로 인해서 위치가 잘 맞죠. 요 여백 부분은 물론 위치를 이렇게 아까처럼 바꾸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보다 개선됐습니다. 또 스테이지 매니저 설정 꾹 누르면 최근 앱을 보여줄지 요 도구를 보여줄지 가리거나 보여주는 거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그대로 가는데 옆으로 쑥 이동해서 나오는 요 앱을 눌렀을 때 요게 이렇게 기존에 전환되는 방식이에요. 요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냥 원하는 앱 선택해 주시면은 추가로 튀어나와요. 또 Shift 누르고 또 누르면 이렇게 추가로 튀어나왔죠? 아, 이걸 누르면 이제 더해진다, 추가로 나온다라는 Shift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키보드를 안 쓰는 사람도 열려있는 창을 그냥 끌고 있는, 이렇게 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소스를 선택해 주면 추가가 됩니다. 물론 끌고 있지 않은 상태는 창이 전환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이렇게 끌고 있을 때 선택해주면 추가가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더 예전보다 세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앱을 아이패드에서 볼 수가 있죠.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싱크가 되는데 아이패드의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섹션별로 정보를 보는 것도 쉬운데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했더니 아직 운동을 못했구나 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점은 즐겨찾기입니다. 편집을 누르면 어마어마한 건강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여기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애플스러운 게 심박수를 추가하면 심박수 데이터가 옆에 추가되면서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이 추가하는 데이터에 따라 바뀌거든요. 수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 카테고리 색깔을 따라서 얘가 블렌딩 되게 됩니다. 진짜 애플스러운 쓸고커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 일광 시간을 추가해 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기타 데이터에 카테고리 색깔을 반영해서 이렇게 블렌딩 되는 깨알같은 재미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 복용 상황도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추가 후속 조치 알림까지도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정신건강의 경우에 정신건강 질문지나 감정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정신건강 질문지는 이렇게 쭉 작성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경우에 요즘 정신 즐겁거든요. 되게 즐거워서 그런지 불안이나 우울 위험이 아주 미미함이라고 나왔는데 통계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PDF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상담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 애플 건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라고 나오고 공유를 누르시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린트해도 좋겠고요. iOS 영상 보시고 다시 이어서 같이 해본다는 느낌으로 써보시면 더더욱 유익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이패드 OS 경험 새롭고 알차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